Don't you step on a snake. Don't you ride in a plane. 건강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생방송 건강클리닉 윤보리입니다. 흔히 몸이 예전 같지가 않다 이런 말들 많이들 하시죠.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신체도 노화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근육과 관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중 무릎 연골의 퇴화로 발생하게 되는 퇴행성 관절염은 가장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데요.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이 닳아 없어지게 되면 이 관절 사이에 뼈와 뼈가 맞닿게 되고 통증과 부어오름, 또 관절 변형 등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또 비만 인구가 늘면서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이 관절염이 찾아오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생방송 건강클리닉에서는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 관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궁금증 속 시원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259개 5100번, 5200번,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2대의 상담 전화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 여러분께 친절한 상담해드릴 전문의 선생님 모셨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장명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함께 할 주제 바로 관절염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절염이 찾아오면 참 반갑지가 않죠. 건강한 노후 생활의 걸림돌이 될 수가 있는데요. 선생님, 이 관절염이 어떤 질환인지부터 먼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관절염은 뼈와 뼈 사이에 연골이 손상이 되면서 뼈를 보호해주는 연골이 뼈를 보호해주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은 뼈까지 상하게 되는 그런 것이 관절염입니다. 네. 1차적으로는 되게 염증이 생기거나 또는 다치거나 또는 피가 차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연골을 보호해주는 활액막 등의 염증이 발생하거든요. 네. 근데 염증이 발생하고 나서 염증이 젊은 분들은 되게 이제 빨리 없어집니다. 세포 재생 능력이 좋고 그러시니까.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은 그 세포가 재생되기 전에 다시 재차 또 다치시게 되니까 그게 고착이 돼서 점점 연골이 굳어지고 그다음에 연골이 이 탄력을 잃게 되니까 연골 주변의 뼈가 같이 충격을 흡수하게 돼서 그것 때문에 연골 뼈까지 손상되는 것이 관절염입니다. 네, 이 관절염은 형태도 또 다양하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뿐만 아니라 종류가 꽤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관절염은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거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거꾸로 다시 나빠진다는 뜻이긴 한데 사실은 노인성 관절염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훨씬 빠를 것입니다. 연세가 드시면서 기계처럼 연골이 닳고 뼈가 닳고 해서 생기는 것이 노인성 관절염이고요. 네. 그리고 요즘 이제 많이 발생하는 것이 말이 어려운데요.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습니다. 생기는 기전이 조금 다른데요. 대개 노인성 관절염은 연세가 드시고 발생하시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젊은 여성분들, 그다음에 젊고 가장 활동적인 시기에 발생하는 분들이 많고요. 네. 주로 이런 병은 일반적인 치료로 잘 낫지 않으셔서 처음에 퇴행성 관절염인 줄 알고 치료하시다가 나중에 병원에 찾아와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게 이제 피부에 건선이라든지 또는 요즘에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무릎에 주사 같은 걸 많이 맞으시거든요. 네. 근데 주사 맞는 과정 중에 조금 잘못돼서 염증이 발생돼서 오는 외상성으로 생기는 염증, 그다음에 주사나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게 오는 화농성 관절염이 있고요. 그다음에 스포츠 활동이 요즘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지금 한참 스키철인데요. 스키장 갔다 오신 분들 무릎 안에 연골이나 십자인대라든지 여러 가지 이 연골을 보호하는 물질들이 많이 파손이 돼서 발생되는 것이 외상성 관절염이 있겠습니다. 네, 갈수록 관절염 환자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령화의 영향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벌써 인구 65세 이상이 7%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벌써 2010년도에 그걸 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남만 해도 35%가 넘어가는 고령화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고령화라는 거는 일찍 돌아가시지 않으셨고
오래 사시면서 이제 관절이나 연골이 많이 상하다 보니까 지금은 관절염이 흔하게 주변에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관절 연골은 쓰면 쓸수록 닳는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이 퇴행성 관절염에 문제가 되는 거겠죠? 예. 퇴행성 관절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골이 젊었을 때는 금방 재생이 되고 조금만 고생하셔도 뭐 주사 맞고 약 먹고 물리치료 이런 것만 하셔도 되게 회복이 잘 됩니다. 네. 그런데 연세 드시니까 세포가 재생되는 속도가 늦고 그동안에 다시 병이 발생하고 그러면서 병이 깊어져서 결국은 그 연골도 상하고 뼈도 상하게 돼서 결국은 다리가 비틀어지게 되고 네. 그런 변형까지 오는 것이 이제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이제는 정말 100세 시대인 만큼 관절염 관리를 잘 해줘야 될 텐데요. 퇴행성 관절염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라는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예, 요인이 아주 많습니다. 네. 요즘에는 그 하이 칼로리 다이어트, 즉 고칼로리 음식을 많이들 드시기 때문에 체중이 늘어나니까 체중 늘어난 부위에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많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이 가는 그 부위에 뼈가 얼른 재생이 돼야 되는데 체중이 이제 고령화 되신 분들 중에서도 저처럼 뚱뚱하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쉽게 회복이 안 되시고 네. 조금 약이나 물리치료나 주사를 맞으셔도 회복하는 속도가 더디다 보니까 계속 그 지병으로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체중이 늘어도 한 1kg만 늘어도 거의 한 4배 가까운 힘이 무릎에 가해지기 때문에 체중이 조금 느셔도 금세 관절염이 잘 생기고 네. 몸이 옛날 같지 않다 이런 말씀을 잘 하시게 됩니다. 무엇보다 평소 꾸준한 운동으로 관절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관절염이 또 잘 생기는 부위가 따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부위인가요? 예, 주로 그림 보고 말씀을 드리면 네. 이 퇴행성 관절염이 주로 생기는 거는 이제 기립하려고 일어서려고 하실 때 제일 먼저 이제 엉덩이에 힘을 주시게 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척추에 힘을 주고 척추를 바로 세우고 일어서는데 이제 3차적으로 무릎에 힘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힘을 많이 주는 엉덩이 관절, 그 다음에 몸을 맞바닥에 세우는 척추, 그 다음 무릎 등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물론 그 축구 선수들이나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은 발목 같은 데도 많은 병이 생겨 있습니다. 아무래도 움직임이 많고 또 체중이 많이 실리는 부위에 관절염이 잘 생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퇴행성 관절염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예, 처음에는 연골이 조금 상했기 때문에 잘 모르시고 삔거나 담이 걸리거나 이런 느낌으로 다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진행되면서 주사나 약을 맞아도 잘 낫지 않게 되고 특히 이제 그 무릎에 주사나 이런 걸 맞으시고 나서도 호전이 안 되면 대개는 그 계단 내려가실 때 또는 약간 내리막길을 가실 때 무릎이 약간 빠지는 듯한 증상도 보이고 그다음에 그 걷게 되면은 밤 시간에 굉장히 무릎이 퉁퉁 붓고 아프시게 되고 그 스스로 보행하는데 힘드시게 돼요. 네. 그래서 일어나실 때 아야야야 하는 소리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 네. 그런 것이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관절이 안 좋아지면 걷기가 힘들어지고 또 그러다 보면 잘 넘어지게 됩니다. 특히나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라면 낙상 사고를 더 조심해야 될 텐데요. 어떻습니까? 예, 그 낙상은 본인이 원치 않으셔도 그 몸을 조절하는 이런 힘이 떨어지다 보니까 하시는 순간적으로 넘어지시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툭 넘어지실 때 오른손이나 왼손은 먼저 바닥에 대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발목, 그 다음에 엉덩방아 찍게 되니까 엉덩이 그 근육에 있는 그 염좌라든지 뼈가 부러지게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제일 쉽게 발생하는 거는 척추골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의 경향을 좀 보니까 넘어지시거나 삐끗하시지 않으셔도 한 감기를 일주일 정도 하셨는데 척추가 골절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르시고 그냥 삐었다고 생각하고 거의 뭐 2주 이상 물리치료도 다니시고 많이 병원을 다 전전하셔도 이게 하루만 지나면 또 아프고 또 아프게 돼서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해보시면 뜻밖의 척추골절인 경우가 꽤 많습니다. 네, 관절염 정말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관리해야 할 질환인데요. 오늘 생방송 건강클리닉에서는 이 관절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259개 5100번, 5200번으로 여러분의 상담 전화 받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첫 번째 상담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떻게 고맙습니다. 네, 어떻게 예. 불편하신가요? 제가요, 나이는 56이고, 예. 네. 무릎이 아픈 지는 조금 되었는데, 제가 지난 한 2개월 전에 병원에 가서 제가 사진도 찍고 했는데, 간들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릎에 영양제라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 걸 제가 3번을 맞았어요. 예. 맞고, 또, 제가 조금 체중이 저에 비해서 조금 많이 나간다서, 조금씩 걸으라 해서 걸으니까, 예. 좀 걸으니까 어디가 아프나 하면요, 오른쪽, 예. 왼쪽, 엄지발가락 연결 마디마디가 발 못 디딜 정도로 걸을 때마다 아프거든요. 예. 그래서 체중 빼기도 쉽지도 않고, 아니면 이거 간들염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 간들염인지, 아니면 텐션 간들염인지, 이로마티스 간들염인지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전화 드렸습니다. 예. 어머니 그러면 그 의원이나 병원에 가셨을 때 예. 무릎에 주사 맞으시기 전에 엑스레이 찍고 그런 거 하셨죠? 예. 그리고 혹시 피검사 같은 거는 같이 안 하셨나요? 안 했습니다. 대부분 피검사를 해보시면은 예.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퇴행성 관절염인지 어머니 지금 말씀하시는 부위는 무릎은 어느 정도 괜찮으신데 엄지 발가락 뿔이 있는 데가 아프시다는 말씀인 거죠? 예, 발등으로부터 예. 시작해서 발가락이 있는 왜 우리 오른쪽 엄지 발가락 예. 좀 튀어나오는 부분이 그렇죠. 있죠. 예. 예, 거기서부터 아프기 시작해요. 예. 그럼 어머니가 발을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 예. 발이 엄지 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이렇게 좀 비틀어졌나요? 약간 전과 같지 않게 약간만 포가 나요. 예. 그리고 그 엄지 발가락에 이제 발등이 붙어 있는 그 부위가 약간 틀어지고 약간 붓고 아프신 거죠? 부은 거는 제 눈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겠고요. 예. 그러면 그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머니. 그 피검사 같은 걸 이제 가까운 의원에서 한번 해보시고 예. 그게 통풍이 생겨서 그러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통풍이라는 거는 말씀들어 아시겠지만은 옛날에는 이제 육고기나 생선 이런 거 많이 못 드시다가 예. 이제 요즘 생활이 윤택해지고 편안해지시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섭취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런데 적당량이 좀 넘어가면 몸 안에서 동물성 단백질을 소화시키지를 못해서 그 중에 요산이라는 형태로 몸 안에 돌아다니기 쉽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대개 소변으로 다 나가야 되는데 대개 그 소변으로 빠지지 못하고 발등에 되게 일반적으로 잘 생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무릎 주사 맞으셨던 데 가셔서 피 검사를 한번 해보시고 꼭 그 발등 사진을 발 사진을 한번 찍어 보시면 그 병이 통풍인지 또는 그 우리가 그 통풍이 없어도 발가락이 밖으로 휘는 병을 무지 외반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지 발가락, 그러니까 아빠 발가락 휘어진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병인지 또는 통풍인지 또는 어머니 걱정하고 계시는 퇴행성 관절염인지 그거는 그 검사를 크게 돈 들지 않습니다. 엑스레이하고 피검사만 하시면 금세 그 판단될 수 있거든요. 그럼 제가 그러면 의사님 보고 제가 피검사를 한번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됩니까? 예, 이제 그 선생님이 말씀을 안 하셔놓으니까 어머니께서 자기가 이제 환자 입장에서 갔을 때는 좀 소극적이시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 의사 보고 이 검사 해내라 저 검사 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있었던 사항을 그 선생님한테 충분히 말씀드리고 무릎 주사는 맞았는데 그거는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만은 발등에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하면 아마 그 선생님이 말씀만 들어도 엑스레이 찍고 피검사하고 아마 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지찰 받아보시면 쉽게 그 어느 병인지 금세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 네. 그 제가 한 7년 정도 전에요. 허리에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었는데 제보고 허리에 퇴행성 허리 디스크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허리 부위를 시술로 했었거든요. 허리로. 시술로 하고 했는데도 꼬리뼈에 이제 내시경 넣어서 하신 거 말씀하시는 거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원인인지 제 혼자만의 판단으로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궁금하기는 하더라고요. 그거 어머니 생각하시는 것 그럴 수 있는 얘기인데요. 대개 이제 허리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발끝까지 발가락까지 아픈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시다 보니까 이제 허리에서 온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기도 하는데 병이 조금 틀려요. 그래서 아마 그거는 어머니 걱정하시는 만큼 거기서 올 것 같지는 않은데요. 되게 발끝까지 내려갈 정도라면 엉덩이나 허벅지, 종아리 뒤에가 되게 많이 아프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발끝 쪽에, 엄지발가락 뿌리 쪽에 아프시다고 하신다면 아마 어머니 걱정하시는 그 병은 아니실 것 같고 동풍이나 무지외반증의 증상의 일환으로 그런 게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간단한 검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상담 전화 걸려오고 있는데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예?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저도 무릎 때문에 전화를 했는데, 네. 무릎이 병원에 가니까 저도 MRI도 찍고 다 했는데, 주사도 일주일에 맞는 것도 맞아보고 벨트도 다 했는데, 제가 제일 힘든 거는 조금씩 앉는 것도 안 되고, 앉았다가 일어서는 것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수술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 옆에 수술을 해갖고 기둥을 세워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술을 해서 기둥을 세운다고요, 어머니? 예, 그 병원에서는 수술을 해가지고 기둥을 세워가지고 뼈와 뼈 사이에 연골을 달아갔기 때문에 그거를 뼈와 뼈 사이에 그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죄송한데 어머니 연세가 지금 어떻게 되세요? 지금 서시고 18세에. 그러면 혹시 그 선생님께서 인공관절이나 이런 거는 아직 하시기 이르다고 판단하셔서 예, 그게 오래 가면은 인공관절을 해야 되겠죠. 예. 근데 지금은 연세도 젊으시고 그다음에 염증이 그렇게 심하지 않으시니까 그 무릎 안쪽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릎 바깥쪽 말고 안쪽에 뼈를 절골술을 해서 뼈 공간을 만들어 주면 뼈하고 뼈가 사진 이렇게 보셨을 때 뼈가 이렇게 탁 붙어 있죠, 어머니. 그 부위를 넓혀주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왜 그렇게 하냐면은 원래 스트레스가 이제 무릎 안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걸어 다니시면. 그럼 특히 이제 어머니들이 안짱다리가 옆으로 이렇게 휘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체중이 밑에 쪽으로 내려오니까 무릎 안쪽을 타고 내려가는 게 이제 그 병의 특징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절골술을 해서 조금 방향만 한 10도만 돌려줘도 그 스트레스가 무릎 바깥쪽으로 싹 이동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돼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지 않고 그 절골술로 임시로 무릎을 우리가 보면 안쪽과 바깥쪽이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안쪽에 있는 연골은 상했지만 바깥쪽은 아직 쓸 수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좀 젊으시면 그렇게 하시는 게 꽤 괜찮고요. 되게 그 수술한다 그러면 어머니들이 이제 그 전부 다 살을 째고 싹 갈아 넣는 치과에 갔을 때 우리 이 상하면 전부 보철하고 전부 뜯어내고 이제 하는 그걸 생각하시는데 그 수술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그거는 어머니 관절을 그대로 유지하고 밑에 그 쇠로 이제 기둥을 어머니 말 맞다는 세우면서 뼈를 조금 들어주면 체중 이동이 바깥쪽으로 이동되면서 남아있는 관절을 가지고 대개는 저희들도 봐도 한 최소 5년 이상 많이 가시는 분 한 10년쯤 나머지 관절로 또 잘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간단한 수술을 하자고 아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허리도 많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건가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앉는 게 최고 힘들어요, 지금. 앉으실 때 무릎이 아파서 힘드세요? 엉덩이나 허벅지나 종아리가 아파서 힘드세요? 아니, 무릎이 아프시고. 그러면 무릎이 조금씩 앉으면은 뒤에 오금제 있지. 그렇죠. 여기가 너무 아프고 이래서 조금씩 앉아가 조금씩 앉아도 힘주는 일은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바닥에 한참 앉아있다가 이래서 양반다리가 안 돼. 그런 지가 어머니 얼마나 되셨어요? 양반다리 안 되신지? 여기 안 되는데 작년 여름부터 그래. 작년 여름이면은 꽤 진행이 되신 것 같은데 아마 내시경으로 일단 무릎 안에 연골을 조금 그 염증 있는 부분을 제거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거는 구멍만 2개 뚫고 하는 거라서 그 기둥 세우는 수술을 할 때 같이 하는 간단한 수식이거든요. 그거 하고 그다음에 그 무릎 안쪽에 힘 받는 부위를 조금 드롭만 올려주는 것만으로도 어머니 관절을 다 유지하고 나머지 관절을 가지고 쓸 수 있게끔 하는 거라서.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그 작업을 어떤 특정한 직업을 갖고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직업은 없고, 예. 바닥에 저는, 바짝 앉으셔야 돼요, 항상. 아니, 저 앉는 게 아니고, 예. 예. 집에 가정 일을 할 때도, 예. 뭐 예를 들어서 욕실에 가서 뭐 바닥을 닦든지, 뭐 거실에 바닥을 닦든지, 이렇게 해가 무릎을 꿇거나, 그렇죠. 뭐 예. 조금씩 앉아 하는 일도 가정에서도 있잖아, 그지? 예, 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는 그게 그래, 안 돼. 양반다리도 안 되고, 이런. 근데 그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그 수술로 이제 어머니 원하는 만큼 완전히 쪼그리고 앉고 그 완전 좌식 생활로 바닥에 쪼그리고 앉고 양반다리 바짝 하는 거는 크게 기대 안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그 요즘 이제 새로 나온 인공관절은 많이 구부러지는 그런 관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가능한데 자기 관절을 살리는 경우에 이제 수술 정도나 또는 그 어머니의 병세에 따라서 걸어 다니시고 일상생활 하는데 문제는 없지만 무릎에 어머니 사실 제일 나쁜 것이 뭐냐면 쪼그리고 앉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가능하면 그 바닥에 앉으실 때라도 그 목욕탕 가면 의자 조금 높이가 있어요. 그죠? 예, 예. 지금 저도 욕실에 이제 의자가 있죠. 예. 예. 그런 의자 정도 쓰시는 게 좋습니다. 항상 많이 쭈그리고 앉고 구부릴수록 그때가 무릎에 제일 스트레스가 많이 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걸 쓰시는 것이 어머니 연골을 보호하는 지름길이시고 수술을 하셨더라도 계속 그렇게 쪼그리고 앉게 시도를 하시면 얼마 안 가서 인공관절로 갈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공관절을 갈더라도 어차피 어머니가 그런 자세를 하시는 동안에는 또 2차, 3차 수술을 좀 안 된 말씀인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호하신 차원에서 가능하면 소파에 앉으시고 침대 생활하시고 또 바닥에 완전히 앉지 마시고 적당히 높이가 있는 의자에 앉도록 생활 습관을 조금 조정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침대 뭐 식탁 소파에 다 이렇게 앉지 바닥에 잘 안 앉아요. 예, 그거 잘하시는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예, 오늘 전화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머니, 예.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이 시간에는 장명세 정형외과 전문의 모시고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걷기가 힘들고 또 통증이 심하다면 치료를 해야겠는데요. 치료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나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50대부터 되게 오시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오실 때는 뭐 수술 다 생각 안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뭐 약물 치료, 연골 보호하는 치료, 물리 치료 그런 쪽만 하셔도 되게 많이들 좋아지십니다. 네. 그런데 이제 50대 중반이나 60대를 넘어가면서 10년 사이에 이 연골이 그 버티는 힘이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까 우리 어머니께서 물어보셨던 것처럼 이 내시경 같은 걸 해서 안에 연골을 조금 살리는 수술을 하시게 되거나 아니면 연골도 손상됐지만 연골 밑에 보호해야 될 뼈도 손상이 됐으면 아까 기둥을 세워서 하는 수술까지도 하시게 되고요. 네. 근데 그런 방법이 다 지났거나 또는 55세밖에 안 되셔도 저번에 저희 환자 중에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 너무 관절염이 심하세요. 그래서 보통은 기둥 세우거나 내시경 수술하거나 그런 걸 하셔야 되는 연세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인공관절로 갈아야 될 정도로 나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할 수 없이 인공관절 수술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관절염 때문에 또 약을 드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 약도 오랫동안 꾸준히 복용하게 되면 관절염 치료가 될 수 있을까요? 예, 대부분 이제 두 가지를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을 드셨을 때 그 통증이 없어지고 붓기가 빠지고 덜 아파지는 거가 약으로서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 그 수술을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연골 보호제를 장기간 복용했더니 안 아파져서 수술을 안 해도 되더라 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런 효과까지는 약으로 누릴 수는 있는데 안에 그 병이 생겨서 망가진 연골이나 그 연골이 보호해줘야 될 뼈 자체가 재생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국은 많이 진행이 되고 나면 원래 무릎 수술은 이 걸어 들어오셔서 되게 걸어 나가시는 병이거든요. 근데 응급실로 들어오셨다, 걷질 못한다 라고 했을 때는 조금 심각해지는 경우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일반적인 치료나 이런 것보다 더 심각하게 크게 수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들께서는 쩔뚝쩔뚝 하시면서도 자기가 걸을 수 있을 때 그 수술을 하러 병원에 가시거나 상담을 하러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가면 그때는 좀 심각해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저희가 말씀드리는 치료 원칙이 다 무너지고 응급수술을 해야 될 수가 있고 경과가 사실 좀 나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본인들도 뭐 경제적인 부담도 마찬가지고 너무 고생하시기 때문에 조금 아프다. 이상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즉시 병원에 가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실 때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이 양치하러 가시고 이렇게 하실 때 무릎이 아픈 분은 원래 없어야 돼요. 안 아픈 게 정상입니다. 네. 왜 자꾸 아프지? 그런데 아침마다 반복되거나 어느 특정한 운동이나 행동을 하고 났을 때도 계속 또 똑같은 부위가 아픈 것 같아 라고 느끼면 그리 안 아픈데 뭐 기다려보지 뭐라는 게 이제 우리 그 어머니들이나 아버님들의 일반적인, 왜냐하면 더 힘든 고생도 참고 사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들 사셨는데 네. 무릎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이상하면 얼른 병원에 가셔서 별거 아닐 때 간단한 진단 받으시고 빨리 낫게 하는 것이 더 첩경인 것 같습니다. 네, 약은 근본적인 치료라기보다는 잠깐 진통을 줄여주는 진통제 같은 역할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수술이 또 필요할 수 있는데요. 수술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이제 주로 그 관절염 수술은 이 한 종류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리신 것처럼 병세에 따라서 젊고 연골이 조금 다쳤을 때, 네. 조금 염증 생겼을 때 하는 내시경 수술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흔히 그 구멍 뚫고 하는 레이저 수술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쉽게 알아들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크게 상처를 내지 않고 무릎 2개 정도의 구멍을 뚫고 내시경으로 안에 카메라를 넣어서 안쪽에 있는 이 관절이 한 20배 정도 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자세히 잘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반대쪽 그 구멍에다가 그 치료하는 기계를 넣어서 치료하면 빨리 끝납니다. 대개는 젊으신 분들은 한 15분 이내에 끝날 정도로 간단한 병들도 꽤 있고요. 네. 이제 간단하다고 생각이 들어가 보면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보이지 않던 MRI도 안 보이던 그런 병들이 가끔 있는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다른 경우에 비해서는 항상 빨리 끝나고 간단하게 끝나는 내시경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아까 어머니 중년 정도 되셨는데 완전 그 노령 연세는 아니실 때 그 절골술이라는 수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골술의 주 목적은 말이 절골 그러니까 좀 무섭게 들리시긴 한데 네. 뼈를 자른다는 뜻이거든요. 네. 근데 잘라서 버리는 게 아닙니다. 잘라서 위치 교정만 조금 해주면 내 뼈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절 안에는 전혀 손댈 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 가지고 관절을 제대로 쓸 수 있게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좋으신 분들은 한 10년도 그 수술을 받고 그 치료 받으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양쪽 관절이 다 망가지면 인공관절로 가시는 거는 이제 다음 수순이 되겠습니다. 네, 퇴행성 관절염은 건강하고 활기찬 오후에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리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 생방송 건강클리닉에서는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259개 5100번, 5200번으로 상담 전화 받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걸려오는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아, 저는 다름 아니고, 예. 얼마 전에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다 관절을 갈아 이었거든요. 네. 인공 관절술을 했는데, 네. 오른쪽 다리는 한 달 반 됐고, 왼쪽 다리는 한 달 됐거든요. 네. 그러는데 계속 그러면은 소리가 부시작부시작 일이 나가지고 신경이 쓰여요. 예.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있으면 괜찮을 기라 이러는데 자꾸 더 하고 있거든요. 아. 예. 그래, 이 와이리 소리가 그럴 때마다 이 부지작길이 나는 거. 예. 신경이 아주 거슬려요. 뭐 예. 아프거나 그런 건 아닌데. 예. 어머니 이제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 수술하시고 나서 예. 어머니는 내 관절을 많은 돈을 들여서 고생해서 수술을 하셨으니까 원래 내 원래 관절 모양으로 그대로 됐겠지 하고 기대하시잖아요. 그죠? 네네네. 네. 당연한 말씀이신데 사실은 이제 그때 설명 들으셨겠지만은 상한 뼈를 절개하고 나서 버리고 요번에는 버리는 겁니다. 버리고 그 사이에 쇠하고 플라스틱으로 인공 관절을 이제 어머니 원래 관절처럼 만들어 넣은 거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그게 단점이 뭐냐면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하이힐 신고 어디 가시다 보면 딱딱딱 소리 나시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딱딱한 쇠 위에 플라스틱이 얹어져 있다 보니까 얘가 부딪히면서 드득드득 하는 소리거나 드드득 하는 소리가 납니다, 어머니. 그게 굉장히 정상적인 건데 어떤 분은 많이 안 나세요. 그러니까 그분은 뭐 그 어머니는 잘 됐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어떤 분은 하면 저 어머니는 그 소리를 안 하는데 내가 나는 거 보니까 내 수술이 잘못된 것 같다.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저희 외래도 찾아오시는 분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저 숙지하실 내용은 소리가 나도 무릎이 아프면서 소리 나면은 수술하신 선생님한테 빨리 가셔야 돼요. 그런데 소리가 나지만 통증은 없거든요. 그런 경우는 심각하게 의학적으로는 문제가 생겼습니다라고 생각 안 합니다, 어머니. 네. 예. 그래서 다행이네요. 그거는 어머니 네. 마음 푹 놓으셔도 그러면 됩니다. 이게 좀 있으면 선생님 좀 좋아지긴가? 좋아지기도 하는데요. 이제 그거를 저희가 조심스러운 게 좋아지는 사람도 많은데 그 어느 일정한 각도가 되면 이 플라스틱이 쇠를 치기 때문에 그런 드득드득 하는 느낌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아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아프지만 않으면 이거는 괜찮은 거다라고 머리에 그 염두에 두시면 되고요. 그런데 소리 안 나는 사람들은 안 난다 하더라고. 그렇죠. 이제 이게 이런 겁니다. 어머니가 관절 수술을 하실 때 어머니 이제 관절에 쓰는 기계와 또 그 관절을 잘라내는 정도, 두께 요런 간격을 얼마만큼 주는가에 따라서 소리가 나게끔 수술이 된 경우도 있고 그건 이제 의사도 그렇게 만들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어머니. 하다 보니까 어머니 관절이 많이 심하면 그 관절 간격을 아주 빡빡하게 탄탄하게 유지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약간 유격이 생기는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쁜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도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하고 한 달 반쯤 되시면 어머니처럼 와서 다 좋은데 이게 뭔 소리요? 똑똑 소리 나는데 하고 이제 저희 병원에도 많이 옵니다. 그러면 사실은 저는 어머니처럼 연세가 많이 안 돼서 무릎 수술 아직 안 했거든요. 그런데 제 무릎에도 소리가 납니다, 어머니. 우두구두 그래, 소리 납니다. 소리가 나지. 예. 이거는 뭐 그럴 때마다 부시작기는 게. 예. 신경 많이 쓰이시고 그게 수술한 부위에 살을 째고 뼈를 갈라내고 인공관절을 넣고 다시 그 살을 다 꼼꼼하게 꿰매 놓으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4살이 되려면 살이 어느 정도 붙어야 돼요. 근데 한 달 반 정도 되셨다면 한쪽 다리는 한 달이시고 제가 볼 때는 그 절개한 그 상처 자리가 3개월은 넘어야 붓기가 조금 빠집니다. 맞아. 예. 지금도 그래. 온데 막 부시름 쪼개지듯이 아프고 있는데 예. 그래도 조금씩 운동하고 또 쉬고 이리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잘하고 계시네요. 지금 예. 다른 사람들보다 딴 사람들은 빠르다고 전에는 다리도 영 오자가 됐는데 네. 선생님한테 들어야 되지. 딱 빨라 미스 코리아가 되지. 올려다처럼. 좋으시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 이놈의 소리 때문에 사람 뒤질 일이라. 예, 네. 이제 마음 푹 놓으시고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수술 주변, 수술해놓던 그 주변의 관절이나 연골이 붓기가 빠질수록 어머니 좀 더 좋아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네, 어머니. 예.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이 시간에는 장명세 정형외과 전문의 모시고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관절 내시경 수술에 대해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초기 관절염에서는 관절 내시경이 좋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이 관절 내시경 치료가 도움이 될까요? 예. 대부분은 이제 그 젊은 분들, 네. 그 요즘에 그 스키도 많이 타시고 테니스도 많이 하시고 골프 등등 많이 하시는데요. 관절이 갑자기 확 비틀어지면서 회전하면서 주로 발생하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그 무릎 안에 있는 그 반월상 연골판이라고 물렁뼈가 있습니다. 뭐 이해를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시장에 가서 도가니탕을 드실 때 도가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말랑말랑하고 탄력이 있는 물렁물렁한 연골뼈입니다. 네. 근데 그게 손상됐을 때는 일종의 관절염의 초기라고 볼 수는 있는데 사실은 관절염까지는 진행이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시경으로 넣어서 거의 그 한쪽 카메라를 보고 반대쪽에 이제 그런 걸 없애는 그 수술 기구가 간단한 게 있습니다. 네. 그런 걸로 간단하게 치료하시면 되는데 하시고 나서 대부분 그 증상은 없어지셨는데 네. 계단 내려갈 때 상당히 힘들어하세요. 왜냐하면 관절은 무릎을 구부리고 계단을 올라갈 때도 무릎 안에 스트레스가 받지만 내려갈 때도 근육의 힘 때문에 일정 관절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리에 자동으로 힘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병소가 생긴 그 부위를 조금 절제하니까 0.1mm만큼 관절 간격이 좀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그동안에 다리가 원래 몇십 년간 똑같은 근육 길이에 적응돼 있다가 살짝 차이 나는데 관절이 굉장히 예민해요. 내려가면 다리가 쑥 빠지는 것 같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그다음에 그 관절이 통증이 발생하시면서 그 부분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관절 주위에 이 근육이 많이 작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그 증상이 있긴 하지만 네. 그렇게 받으시면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네, 관절 내시경 수술은 내시경으로 관절 안을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는 수술이라고 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수술 방법에 대해서. 예, 수술 방법은 그 관절 안에 있는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제 사진에 보시면 이 옆에 sul자가 서 있고요. 네. 그다음에 왼쪽에 밑에 있는 부분이 이제 무릎인데요. 거기에 작은 젓가락 같은 막대기가 이게 꽂혀 있습니다. 네. 그 막대기 뒤에 달린 게 전선입니다. 그걸 꽂아서 쭉 연결해서 저 TV에 이제 확대시켜서 보고 있는데요. 네. 저렇게 하는 경우는 뭐 여러 장비가 필요하긴 하지만 수술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고 한 0.5cm이나 1cm 정도 아주 작은 구멍 2개만으로도 충분히 관절 안을 육안보다 훨씬 크게 보기 때문에 네. 저런 걸로 수술하시면 젊은 분들은 다른 관절을 다 보호하면서 병소 있는 것만 제거하기 때문에 아주 쉽고 간단하고 또 환자 입장에서 회복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시술 받으시고 거의 뭐 한 3일 만에 퇴원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이는 또 관절 내시경 수술 영상에는 그 무릎 안에 연골이 손상됐을 때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네. 그런데 이 O자로 다리가 휜 분들이 관절염 발생 위험도 높고 또 관절염이 진행이 되면서 O자로 다리가 휜다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관절염과 휜다리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예, 특히 그 O자로 휜 다리는 저희가 이제 임상에서 병원에서 매일 그 환자분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두 가지 원인이 제일 큰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첫째, 아주 어릴 때부터 사실은 발생돼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하고 몽고인들도 그렇게 하는데 아기를 업어서 키우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럼 업어서 이렇게 다리를 앞으로 끼기 때문에 다리가 엄마 등 뒤에서 이렇게 휘어져요. 그런데 그게 요즘에는 이제 그 식생활이 좋아지시고 뭐 성장이 필요한 단백질이나 이런 거 많이 드시니까 롱다리가 되면서 사실은 개선이 돼버립니다. 아. 요즘에는요. 네. 그런데 이제 80, 60 넘으신 어머니들 보면 키가 성장기에 제대로 단백질을 보충 못 받으시니까 작은 채로 굳어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O자가 자연적으로 생긴 분도 꽤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좌식 생활이거든요. 네. 바닥에 앉아 생활하시다 보니까 뭐 절을 받으셔도 세배를 해도 앉아서 받으시고 네. 식사도 테이블을 이 식탁에서 하시는 게 아니고 밥상에 받으시다 보니까 앉아서 생활하시다 보니까 무릎을 많이 구부리고 양반다리 하시게 되면은 무릎이 바깥쪽으로 휘어지는 역할이 가게 되거든요. 네. 안쪽은 붓고 바깥쪽은 벌어지는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O자형은 생활 습관하고 우리가 아기들을 키우는 습관 때문에 많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릎 안쪽으로 스트레스가 많이 가서 네. 그쪽에서 염증이 많이 생기고 계속 그쪽이 아파지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네, 관절염의 수술 치료 초기에는 내시경 수술이 있었고 중기에 이렇게 다리가 휘어지는 중기 관절염에는 절골술이 또 있다고 합니다. 절골술에 대해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절골술은 이제 그 관절 내시경으로 충분히 치료 못하신 분들, 그래 이제 그림에 보시면은 경골 근위부 절골술이라는 거는 이 대부분은 연세가 젊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어릴 때 앓으신 소아마비 그런 것 때문에 그 다리가 O자 다리로 휘어졌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관절 자체를 손상될 이유는 전혀 없기 때문에 뼈에 그 축만 조금만 교정시켜주는 간단한 수술입니다. 네,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이 되면서 다리가 바깥으로 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반대로 안쪽으로 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절골술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예, 그 O자형 다리의 반대 개념이 X자형 다리인데요. 네. 대개 서구인들이 다리가 길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롱다리여서 다리가 길어지면서 무릎 두 개가 오히려 벌어지는 게 아니고 붙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부딪히게 되는 증상까지 나타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절골술은 무릎 밑에 뼈를
교정을 해가지고 아까 어머니 말씀하신 것처럼 기둥을 세워서 하시는데 네. 요 절골술은 반대로 무릎 위에 뼈를 절골해서 뼈 모양을 맞춰주면 과도하게 안쪽으로 휘어진 게 바로 발려줄 수 있습니다. 네. 관절염 치료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내시경 수술, 중기에는 절골술을 말씀하셨는데요. 하지만 더 심한 경우라면 인공관절 수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인공관절 수술은 이제 정형외과에서도 요즘 워낙 많이 하고 있는 수술입니다만은 그 관절 자체를 아예 뭐 집으로 말씀드린다면 새 집을 짓는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내가 원래 갖고 있는 어머니한테 태어났던 그 관절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을 계속 둬봤자 기능상 두면서도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니까 아예 그 리모델링이라고 해야겠죠. 네. 전부 다 없애고 새 관절로 갈아 끼우는 형태입니다. 네. 그래서 그림 같은데 보시면은 이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왼쪽에 정상인 그림을 보시면 굉장히 하얗고 밝은 색깔의 연골이 유지되어 있고 뭐 일반적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오른쪽에 그 퇴행이 된 경우에는 관절 연골이 파괴되고 우리가 그 시골 말로 구들짝 내려앉는 것처럼 뼈가 여러 조각이 나면서 저렇게 껍질이 다 일어나는 수가 많습니다. 네. 저렇게 되면은 이제 무릎에 물도 차고 피도 차고 붓고 아프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관절면 자체를 한쪽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부 다 갈아주는 그런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게 됩니다. 네, 퇴행성 관절 말기에는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수술 방법에 예, 대해. 인공관절 수술은 사실은 그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에서 활성화된 거는 1980년대부터 그 외국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배우셔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워낙 그 기술도 어렵고 그 수술 뒤에 후유증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환자 입원 기간도 길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어느 누구나 이 쉽게 수술하는 간단한 수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개념은 치과에 가셔서 보면은 충치가 생겼는데 충치 있는 부분을 전부 다 긁어내고 깨끗하게 정리하신 다음에 거기다가 금이나 무슨 아말감 이런 걸로 떼우시는 것처럼 네. 같은 원리입니다. 단지 부위만 좀 다른 거거든요. 단지 치과에서는 금속으로 떼우면 끝인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중간에 인공 연골을 넣어줘서 그게 그 연골 역할을 해줘서 어느 정도 관절을 좀 기능을 회복하고 부드럽게 진행되도록 만드는 것이 이제 인공관절 수술입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이 시간에는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259개 5100번, 5200번 두 대의 전화로 여러분의 상담 전화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지금 또 한 통의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전화 받아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네,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예, 2년 전에 다리가 왼쪽 다리 안쪽이 조금 이렇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 사진을 찍으니까 네. 관절염 초기 같다고 해서 예. 그 물리치료나 아니면은 뭐 약을 좀 먹으래서 약도 안 먹었고 물리치료는 이제 받았는데 예. 예, 그러고 난 뒤 뭐 특별히 불편한 게 없는데 그리고 저녁에 이제 한 1시간 한 반 정도 걸어도 뭐 외관상은 안표가 없는데 예. 약간 내려갈 때 예. 조금 불편한 게 있는데 이 치료를 예. 받아야 되는지. 근데 어머니 궁금하신 거는 이제 그 2년 반 전에 관절염 초기라는 증상을 말씀 들으셨고 진단을 받으셨고 지금 증상은 1시간 반 정도 걸으실 수 있는데 예. 그렇게 많이 안 아프신데 불편한 정도다는 것인 말씀이신 거죠? 예. 예, 그러면 이제 요즘 이런 정도의 증상인데 꼭 뭐 수술을 받거나 치료받거나 이게 하느냐 그 말씀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실은 이제 엑스레이를 찍든지 어머니 다리를 제가 만져보고 진찰하고 이렇게 해야 가장 정확한 답인데요. 예. 그렇게 그 증상이 이제 시작됐을 때는 좀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냥 어머니처럼 그냥 집에서 식부도 하시고 반신욕도 하시고 또 무릎에 찜질 같은 거 하시고 그렇게 또 뭐 관절에 또 좋다는 약들도 건강식품으로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정도만 드시면서 크게 불편하지 않으시면은 그냥 병원에 안 가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뭐 그래도 크게 지금 들어봐서는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한 예. 20일 전에 골밀도 검사를 다 했는데 골밀도에는 지금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예. 근데 약간
이제 조금 왼쪽 무릎 안쪽이 예. 조금 이제 하여튼 조금 불편한 거는 불편한데 예. 뭐 조금 뛰어도 별로 되게 불편한 건 없는데 그럼 이대로는 하나에 될까요? 예.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똑같은 통증이 하루에 몇 번이라도 또는 어떤 똑같은 행동을 했을 때 반복적으로 어머니 계속 같은 부위가 아프시면 예. 연골이 상한 거거든요. 아, 예. 그래서 연골 상한 거를 지금은 조금 상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냥 일반적인 생활을 하시면서 잘 견디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많이 찢어지면 아파요. 예. 그때는 아마 어머니가 전화해서 물어보실 겨를이 없고 그냥 무조건 병원 가실 거예요. 예. 예. 그런데 그 지경까지 안 가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뭐 연골 검사하는 게 아주 비싼 검사, MRI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은 예. 되게 간단한 엑스레이나 피 검사만 가지고도 어머니가 정확한 그 병명이 어느 정도로 나오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만져보고 아픈 부위 찾아보고 눌러봐서 심각하지 않으시면은 크게 뭐 비싼 돈을 들이지 않고도 간단한 치료로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관리를 한다는 개념이 그런 겁니다. 병이 조금 있을 때 조금 그에 맞춰서 치료를 해서 이게 큰 병 되기 전에 조금 관리를 해놓으면 심각한 병이 되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많이 아파서 가시면 그 다음에는 수술 얘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머니가 같은 부위가 반복적으로 똑같이 아프시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예. 그거는 가까운 병원에 가셔가지고 간단한 엑스레이 찍어보고 진찰만 한번 받아보셔도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 어머니 같으면 참지 마시고 똑같은 반복이 된다면 병원에 한번 가시기를 제가 권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어머니.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장명세 장형외과 전문의 모시고 관절염의 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노화를 겪게 됩니다만 사람에 따라 편차가 있죠. 누구는 조금 더 심하게 겪기도 하고 누구는 조금 더 천천히 겪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지 이 퇴행성 관절염을 조금 예방할 수 있을까요? 예, 퇴행성 관절염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또는 노화돼서 그 기계 자체가 노화돼서 그 연골이 상하니까는 고장이 나는 거고 관절도 뻣뻣해지고 아파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늘 아프면 병원 가서 다 해결 보실 수는 없으니까 관절 보호하시는 방법은 특히 이제 요즘 겨울철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스포츠 활동하시기 거의 어렵습니다. 네. 젊은 분들이나 겨우 뭐 스키장 가신다든지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은 이제 집 주변을 평지 보행하시는 걸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머니들이 이 손뜨개로 그런 거 많이 하시던데 이 무릎 주위에 보호하게 무릎을 따뜻하게 하는 그 뜨개로 뜨셔가지고 이 무릎 관절을 이렇게 싸게 그 하는 그런 거를 보호하시면 그런 거를 이제 신고 다니시거나 하면 따뜻하게 보호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어머니들이 좋아하시는 거 이제 이 온천이라든지 찜질방 같은 데 가셔서 무릎 주변을 조금 따뜻하게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관절 주변에 이 피돌기가 좋아지면서 연골이 빨리 재생되고 조금 통증도 덜해집니다. 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체중이 많이 늘고 관절이 빨리 망가지면 결국 수술이라는 걸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 체중을 줄이시면서 적당한 운동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가끔 이제 우리 그 정서상 어디가 아프다. 특히 이제 무릎도 마찬가지지만은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등산을 가라라고 이제 조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등산 가서 좋아지는 병들이 있고 네. 특히 무릎 쪽에서는 등산을 가서 나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집 옆에 초등학교 운동장이나 네. 평지 보행을 좀 하시는 것이 어머니들 또 연세 드신 어르신들의 무릎 보호를 하는 데는 그게 더 나은 방법인 것 같고 또 비용이나 이런 게 많이 안 들고 스스로 시간 내서 하실 수 있으니까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지금까지 장명세 정형외과 전문의 모시고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르신들께서 가장 그 힘드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낙상 사고 때문에 네. 그 요즘 우리나라 그 한국보건원에서 발표된 그 최근 자료에 보면은
낙상에서 골절을 경험한 사람의 40% 정도가 1년 이내에 생명이 위험하다는 그 자료가 나왔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이지만은 조금이라도 옷을 좀 가볍게 입으시고 많이 움직이시고 또 비만되지 않게끔 체중 조절을 하시면 관절이나 또 앞으로 남은 여명을 잘 삶의 질을 조절하실 수 있는 좋은 이 지름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씩 뭐 힘드시긴 하지만 운동을 좀 하시면서 칼로리를 좀 줄이시면서 체중 조절을 하시는 게 가장 제일 좋은 길인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긴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무엇보다 즐겁고 또 건강하게 보내야 될 텐데요. 장시간 운전하는 고향길에서는 2시간마다 차에서 내려서 10분 이상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때 신선한 공기도 마시고 또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주면 피로가 훨씬 덜하겠죠. 또 주부들은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더해져서 명절 증후군을 겪는 경우도 많은데요. 과도한 일에 시달리는 주부에 대해 우리 남편 또 가족들의 배려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설 명절 보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